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2번 속았다. 고성국 씨 데리고 지금 현장 유세를 하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 대구 너무 안 시민들한테. 좋죠. 아. 시민들에게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가 않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는 한 뜻이다. 당 지도부가 오히려 자신을 흠집을 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먼저 분탕을 많이 쳤습니다. 사실 당에서는 박수민 의원을 밀어주고 밀고 있는 싶어서 하는 것 같고요. 명심은 공정하게 가겠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가 사고를 또 쳤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안 뚫어주면 이란의 전기 시설 이런 거 다 폭파시킨다. 원전 시설 다 폭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초토화시킨다는 아마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수 해수 담수화 시설도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먹는 물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이란도 또 굉장히 강공을 나가고 있는, 그래서 갈등이 언제 끝나게 될지. 일단 48시간 한도가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 전에 뭔가 새로운 변화, 극적 타결 같은 게 있을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찌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 내부의 또 정치 지형도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혼돈의 카오스 상황인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슬픈 분들로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 후보 자격조차 상실한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당협위원장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 공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사퇴서를 내야 돼서 진짜 거의 집 사장님으로 이제 남았어요. 거지가 된 거고 사장님으로 거지가 나오셨. 된 게 아닌가. 네, 하여튼 오셨고요. 예. 그리고 요즘 방송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종종 뵀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진짜. 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지금 이제 한참 오고 계신 강수영 변호사는 뉴스공장 출연 자격 박탈당한 분이고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다 힘든 분들이 많아. 자, 박탈 특집. 네. 그 와중에 그래도 꼿꼿하게 지키고 계신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은경 기자님은 힘드신 거 별로 없죠? 근데 요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뭐죠? 그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아, 발생했잖아요. 네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라서 형태가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한 건 뭐든지 이야기하고 네.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족들도 조금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이 네. 그 건물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거기에 피해가 좀 집중된 것 같은데 사고 원인 그리고 화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됐는지 등등을 아주 정확하게 또 밝혀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된 소식은 또 뉴스가 좀 추가되는 대로 저희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변명 좀 해도 돼요? 변명도 합니까? 아까 지금 이제 강수영 변호사 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뉴스 공장에서 나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본인이 패널에서 이렇게 그만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르는 일은 별로 없다. 본인이 뭔가 사고를 네, 치거나 내가 뭔가 얼평론의 수준이 어떤지 항상 생각해봐야 한다. 그거 그것도 하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우리가 되게 다 애정을 가지고 평론하시는 분들 모시는데 네. 저희가 만들지 않은 쇼츠, 저희는 쇼츠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데 우리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막 잘라다가 쇼츠를 만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 장르만 여의도가 나 바보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상당히 많았고 유력자들도 있었어요. 그 저희는 왜 쇼츠를 안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실까? 여러분 항상 그 밑에 장르만 여의도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네네네. 합니다. 유력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이 상당히 있는 분도 권력이 있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저희한테 니네가 나 항의를 완전 바보 만들었다고. 많이 하고 그 항의는 우리 또 최 부장님한테 집중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저희는 있죠. 그런 수치 만들지 않습니다. 예, 저희 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력자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무력자인데. 그래도 제 쇼츠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아유 아주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 자, 일단 국민의힘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가봐야죠. 아주 여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역시 이정현은 흥행 메이커가 맞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저녁 7시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폭탄 발언했는데요. 대구시장의 경선 후보 중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1, 2등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1, 2등이고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인데 네. 여기부터 날리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정현 네. 공관위원장의 이야기였어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워낙 이제 힘이 있는 분일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서 어쨌든 뭐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자르고 시작한다. 아, 그 누구 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유영아, 추경호. 윤재옥, 예. 추경호, 최은석 이렇게 의원이 남고요. 이재만, 홍석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후보가. 근데 이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킬 때 당연히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충분한 수기를 거친 이후에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정황들이 좀 있다고요. 아니 제일 의문이 드는 것은 네.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칼춤을 추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 컷오프를 발표하기 전에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이야기를 꺼내니까 반대하는 공관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컷오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당대표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당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표 전에 장동혁 대표랑 20분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위 회의 중간에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하는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아니 나는 아무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냥 회의 결과로 아니 컷오프가 컷오프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컷오프를 시킨 입장에서. 뭐. 왜 명분은 이제 이진숙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더 크게 쓰일 만한 곳이 있다. 더 크게 쓰일 거다. 예, 예. 주호영 의원은 거기도 이제 더 크게 쓰일 인식이 있겠죠. 뭐 어디 너 대통령이요 뭐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춘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 혁신 공천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은석 후보 같은 경우를 사실은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 페이스북에 올랐던 거였잖아요. 네. 이분이 CJ 제일제당 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업을 일으켜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본 일자리를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공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다음에 네. 이진숙을 미는 게 아닌가벼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진숙은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이진숙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국회에 의원으로. 가서 최민희, 김현등과 싸워라. 왜냐면 이제 그분이 방통위원장 하다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왜? 최은석이라고 하는 분이 가게 되면 그분은 이런 쪽으로 그 실제 기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고 대신에 그 지역구에서 보궐로 당선이 된 다음에 네. 이 두 명의 민주당의 여전사들하고 싸우는 게 오히려 당신에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노선을 중간에 틀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네, 진짜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잘려본 경험이 있는 이상규 위원장께서 이상규 전 당위원장. 님께서 네. 보실 때는 이상규님. 네 명분 이게 당에서 설득될 만한 명분이에요? 아니면 이게 네.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이게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합니다. 공천이 예, 이 컷오프가 아니, 공천은 아직 안 된 네. 거고. 컷오프가 예, 왜냐면은 네.
육선의 주호영 의원은 네. 지금 부의장이시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당해서 혜택을 다 누린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싸우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거기에 이제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강성으로 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 2등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 말고도 많은 그 실력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국회의원 3, 4선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슈가 많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죽은 당 같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활력이 넘치는 이게 좀 뭔가 활력 넘치는 혁신이 돼가고 있는 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아, 시원시원한 이것도 컷오프를 쇼츠를 좀 통해서. 잘라서 네, 그러면 이상규 네. 전 당협위원장님은 왜 잘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 거의 좀 이따 가봐요. 그러니까 대구 네. 먼저 갔다 서울은 가요. 또 예. 잠시 후에 얘기가 있고요. 알았어요. 저도 예. 유력 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 네, 예. 이준숙, 이상규 뭐 비슷하게 지금 당원들이 네. 좋아하는 강성이어가지고. 인물이거든요. 아. 강성은 아니고 그냥 귀여운데 자, 이 와중에 신의가 있어서.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뵙겠습니다. 네, 좀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네, 요즘 뉴공 잘린 걸로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잘린 김에 또 전략적으로 좀 제가 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렸다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장사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공장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개코도 아닌 놈 잘라놨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일 것 네. 같습니다. 아, 참 대구시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구에서 올라왔죠. 아, 잘 됐네요. 그럼 지금 현재 대구에 컷오프 네. 둘 됐잖아요. 네. 주호영 그다음에 이진숙. 네. 이분들 잘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구 쪽 여론 민심 이게 혹시 파악이 좀 레이더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네. 이진숙이 자른 거는 의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음. 어제 사실 이제 11시 반 정도 오전에 주호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좀 뒤에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안심하는 느낌이었어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네, 저한테. 주호영 의원이? 네, 네. 왜? 아, 그냥 몰랐구나. 뭐 컷오프 이런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고 아. 공정한 경선으로 대표 어쨌든 얘기를 했으니까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희망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덕에 네. 아마도 당 대표가 좀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잘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컷오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 속았다. 아, 주호영 의원 입장에선 네, 처음에는 아 진짜 더 배신감 들겠네요. 그렇죠.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사실 품에는 무소속 출마를 품에 안고 탈당계를 들고 네, 품에 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자분들은 이야 긴급 기자회견이라니까 드디어 칼 뽑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SNS 글을 거론하면서 뭐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근데 그때도 캠프에서는 믿으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믿지 마라. 저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데 네. 믿으면 안 돼. 그쪽 캠프에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대구 고관여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 언론 기자들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죠. 네. 이번에도 사실 오전에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아. 두 번 믿었는데 이제 결국 번 뒤통수를 속았다. 맞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쪽 사람들은 결국 보궐의 네, 이진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숙도 아니었다. 근데 이제 뛰어오시느라고 조금 숨이 가쁘신 것 같은 게 숨 잠깐 돌리시고요. 예. 아, 그냥 오디오로만 듣는 분들께 좀 야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숨소리를 숨을 좀. 쉬어서. 네, 숨이 너무 거칠어요. 자, 일단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라도 나간다는 거죠? 네, 일단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도고 지금 상황은. 네. 아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설명도 없고 근거도 없이 유력 후보를 통째로 잘라내는 방식은 정상적인 정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화된 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폭거다.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법적 판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그렇죠.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관위가 가장 유력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이제 대응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그다음에 고성국 그 씨가 약간 브레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대장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결정을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고성국 씨가 똑같이 동의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있어요. 이제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지역 기자들한테. 네. 2주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2주 사이에.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1번은 김부겸의 출마.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진숙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캠프에서도 당에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진숙으로 어려운데 최근적으로는 된다는 건가? 서울은 되거나 윤재옥으로 되거나 유영하로 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제가 좀 이제 뭐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네. 이진숙이 여론조사 1위다. 여기에 너무 이제 언론들이 많이 꽂혀 계시는 것 같던데 예. 사실 그게 이제 대구 시민들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 윤어게인 세력을 총결집했을 때 겨우 20% 초중반. 그게 결과값이다. 오히려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진숙과 다른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안 된다.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고성국 씨 데리고 지금 현장 유세를 하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구 분위기 너무 안 시민들한테. 좋죠. 네. 일단 몰라 이진숙이 뭐 하던 사람인지 대구 시민들이 그래요?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할지 몰라도 아. 시민들에게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가 않아요. 거의 뭐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 수준의 인지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계속 맞이하다 보니까 예. 이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제 급선회를 한 건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진숙을 아무 자리도 안 주게 되면은 예. 이 또 고성국 씨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궐로 좀 틀었으면 좋겠다. 보궐로. 그런 지금 목소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이런 공천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특별히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그냥 대표는 멀찍이 서가지고 네. 공정하게 해주세요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한다는 설과 두 번째 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다 합의가 된 거다. 설이 있는데 서종욱 변호사의 썰은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네. 저 방송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는 한 뜻이다. 맞아요. 한 고성국 뜻이다. 왕따설이네요, 이거. 그 주호영 컷오프는 원래 장동혁도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게 서동욱 변호사 아니, 썰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원래 예측이 가능한 그래요? 얘기였었어요. 네, 주호영 의원은 절대 안 내보낸다는 게 본인들 생각이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은 결국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겠느냐. 왜냐하면 이 여자분 누구죠? 이진숙 씨는 이 여자분 누구? 합니다 지금 이진숙 씨. 네. 이진숙 씨는 결국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회를 보내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실제 그 계산을 해보게 그건 뭐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러면은 이 4명 중에 경선을 하게 되는 4명 중에 그럼 누구를 밀 것이냐. 그리고 결국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앞에서 그냥 바람막이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 모든 뜻은 전부 다 장동혁 대표의 뜻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권과 관련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아니 근데 흥미로운 건 고성국 씨의 반응입니다. 고성국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약간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밤새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밤새워 생각을 해보니까 실마리는 단 하나다. 이정현 위원장이 강조한 혁신 미래 이런 건데 아마도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보다는 더 크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포진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이정현 위원장과 장동혁 지도부에게 있는 건 아닌가 짐작한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과 이정현은 크로스가 돼 있을 수 있는데 고성국은 약간 거리를 더 쓸 수도 있다는 연기 아니에요, 연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속대로일 수도 있죠. 아니 장동혁 대표는 내가 닥치고 지지한다라고 고성국 씨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혀 모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판을 짜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는 조금 약간 좀 돌봐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 되지 해결이 않을까. 이게 중간에 막 들어가서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네. 제가 그 내부 일을 제일 잘하는 그러지. 사람일 텐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맞아, 맞아. 제일 막 잘하는 상상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그럼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뭐 팩트보다요. 네. 제가 봐서는 제가 사실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출마를 나간 사람인데 네.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지금 공정하게 하려고 이정현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게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제가 뭐 본지는 이제 2년 남짓 되지 않았고 네. 그때 같은 편이 아닌 적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이렇게 그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도 하셨고 제가 그걸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자기 노선을 바꾸면서 말을 바꾼 적은 있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말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출마한다고 찾아갔었는데 저는 니까짓 게 뭐가 나오면 어떻게 뭐 주제가 파악을 못하냐 뭐 이러면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꼭 나와야 된다고 저한테. 우리 장동혁 대표가? 네, 이상규 위원장 실력 있고 뭐 자기가 옆에서 오랫동안 봐서 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컷오프 시켜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게 이정현 위원장과 공관위와 이제 뒤에 이제 원내가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전혀 공천관리에 관해서 공천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전혀 실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이에요? 그건 서울시장으로 넘어오면 조금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넘어볼까요? 아, 서울시장.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제가 이해시켜드릴게요. 자, 서울시장이 후보가 3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원래 신청한 사람 6명이었는데요. 예. 1차로 신청한 후보가 지금 이상규 전 당협위원장하고 이제 이승현 윤희숙 전 의원, 이승현 이분은 이제 기업 출신이신가요? 기업 출신이신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신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3명이 먼저 해서 면접을 네. 본 거죠. 네. 사전에. 기한을 지킨 사람 3명 면접 받고 네. 그 뒤에 추가 접수한 사람 3명이 박수민, 오세훈, 김충환 요 세 분이었는데 면접을 어제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박수민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 당에서 정한 그 기한에 맞춰서 네.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고 네. 끝나고 나서 추가 모집한 사람들은 두 이렇게 명이나 붙여주고. 2명이나 붙여주고 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거의 오늘로 예. 19일 차입니다. 그 제가 등록을 하고 나서 19일 동안 먼저 등록한 사람들은 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제가 그 신청을 이제 4일간 받았거든요. 4일간 받았고 월요일에 이제 신청한 사람 3명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이 빠졌다 나왔을 때 굉장히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섭외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저기 라디오. 네. 근데 오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번 나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예, 혁신 예, 예. 선대위를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또 추가 접수. 제가 이제 그때부터 투명 인간이 20일간 됐는데요. 예. 정말 그 선배 정치인 내지 우리 네. 당의 이제 어른이잖아요. 서울 네. 시장이시고 현직 시장이시고.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정말 정치인 잘하신다. 아니, 그 20일간 자기 혼자 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비판할 게 아니라 당이 그냥 후보에 따라서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거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완전히 죽은 당이었잖아요. 네. 죽어가지고 거의 존재감도 없던 당이고 장동혁 대표도 맨날 사퇴하라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제명당한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국회의원들 8명, 9명이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려고 하고 어제는 이제 경동시장까지 따라가가지고 무소속 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그냥 손들고 좋다고 막 행가리치고 앉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정치한 지 저와 딱 2배밖에 안 됩니다. 제가 2년 했는데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진짜 이 한 당에 이제 양당 진짜 거대 당대표가 돼서 네. 당을 지금 살리고 말을 있다.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너무 방금 좀 전에 컷오프가 되셔서 지금 좀 멘탈이 이제 멘탈이 안 안정적이지 않은데 좋죠, 지금. 이 결과는 누구를 밀어주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에서는 박수민 의원을 밀고 밀어주고 있는 싶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수민 의원이 원내 그 대표단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인지도는 사실 저보다 없는데 박수민 의원이 예. 아니 그건 어쩔 수가 유명해 없는 보여.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꽤
아니, 이게 많이 뭐, 나와요. 크게 뭐에 근거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오른쪽에서 꽤 유명합니다. 아, 제가. 윤어게인에게는 윤어게인이라고 그러지 말. 귀염둥이. 오른쪽은 아니, 윤어게인 뭐 오른쪽?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상해지는데 예. 제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는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네. 못 예. 돌아오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근데 왜 자꾸 윤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 그냥 우파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보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저는 이제 회사로 따지면 사원인데 아. 사원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전무 상무보다 유명해진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그럼 저기 네. 본인이 유명해진 건 맞아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은 탄핵은 한 탄핵은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탄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막아보려고 탄핵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 왜 탄핵 막아야 네. 되는 거예요? 아니, 더 가면 이제 이분 다치실 것 같아서 다칩니다. 예, 저. 요 정도까지는 다쳐요? 말씀 듣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예, 윤호개인은 아니다 그럼 본인은. 이거 전망을 들어볼까요? 지금 이거 3명이 남은 거잖아요, 후보가. 근데 당에서는 박수민 의원을 밀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될 만한 뭔가 카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어떤 카드 뭐 경선을 뚫을 네. 수 있는 아니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차기 대권 주자급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다 이런 정치 문법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구도 감히 무슨 뭐 대권 주자 비슷한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 지도부가 오히려 자신을 흠집을 내잖아요. 조광한 최고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네. 뭐 오세훈 시장 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은 이제 10분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권파가 이렇게 가장 유력한 후보를 최고위원이 아니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해도 약간 비판은 할 수 있지. 이거 대놓고 그냥 나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당권파의 잘못된 어떤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각을 잡고 서울만의 혁신선대위. 내가 사실상 서울 수도권 선거를 별도로 좀 이렇게 관장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당권파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뭐 다 네. 차기 전당대회를 떠나서 그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요 얘기도 조금 이제 내부자로서 말씀을 좀 아니, 내부자는 맞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 뭐 내부자 아니신 것 내부자는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나름 내부자. 내부자 네. 맞죠? 네, 네. 나름 저 조선일보에서 당권파 이상규로 기사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요. 네. 저기 중앙일보에서는 네. 강경 알았어요. 당권파. 아, 강경 당권파. 네, 네. 알았어요. 여기다 이제 당권파라고? 장동혁 이상규 대표와 전, 네, 당협위원장. 친하게 불리우는 뭐 네. 7가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힘좀 내세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예. 뭐가 틀린 이게 말이에요? 뭐가 틀리냐면은 예. 오세훈 시장이 먼저 분탕을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잘 모르세요. 제가 보면은 분탕을 오히려- 쳤다고요? 그럼요. 당 대표 관두라고 하는 게 예. 그럼 분탕 아닌가요? 아니, 당대표가 예를 들어 잘못하면 그만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없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될 사람이 네. 당 대표한테 관두. 그럼 예를 들면 예. 박주민, 뭐 전현희, 네. 정원호 이런 분들이 예. 그럼 김영배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정청래 관둬라. 네 마음에 안 든다.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말 안 듣냐? 왜 아까 얘기한 뉴공에 나왔냐? 뉴공에 나온 거 잘못했잖아요. 거기 극좌 유튜브에 나온 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잠깐만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극우 유튜버가 나오면 안 되는 우리 당 대표가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극좌 유튜브에는 매일 정청래 대표가 100번 이상 나간 거 아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늘 뭐 준비해오고 난사하다가 이게 있어요. 저 아무튼, 괜히 네. 저 아, 예. 초점 흐리지 마시고 초점 흐렸나? 예, 그래서 만약 이제- 그랬다면 예. 네. 그거는 분탕질이다. 아니 그럼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등록도 안 했잖아요. 네. 수능 시험을 계속 했잖아요, 등록 아니 그러니까 신청. 계속 3번째 등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건 문제죠. 근데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라도 기회를 주면. 막 치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이 공공하고 네. 존재감도 없고 힘든 당이면 예. 그 당에서 그렇게 된거 그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 2번까지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뭐 우리 못 봤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 사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별 문제 없는 건데.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것도 못하는 당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란 당이.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국민의힘에서는 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힘들어서 세 번째라도 모셨는데 네. 또 이분은 또 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니죠. 짓이에요? 오세훈 시장님이 이기겠죠. 아까 박수민 의원 얘기는 뭐예요? 그럼? 박수민 의원을 밀어주려고 이제 네. 저를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박수민 의원하고 급이 같다. 네. 의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네. 민주당의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청래 대표가 있듯이 네. 우리 당에 또 좋아하는 이상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이해했어요. 저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당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길 네. 좀 바라니까 네. 이상규 당시 좀 양보해 주시고 아니 저는 그런 양보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냥 양보 잘렸어요. 그냥 제한도 못 아침에 받았고 그냥 그래요? 잘랐다는 거죠. 시뮬라이트는 멘탈이 박수민에게 너무 예뻐요. 보이겠다. 그러면 박수민 대 오세훈이 대결 구도인가요? 윤희숙 의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윤희숙 의원은 윤희숙 뭐 차치하고. 의원은 네. 이제 오세훈 시장과 표를 갈라먹습니다. 잘 아. 보셔야 될 게 윤희숙 의원과 오세훈 시장님은 같은 이렇게 당원들이 볼 때 같은 그룹으로 보이고요. 이제 박수민 의원으로 이제 쏠려야 되는데 네. 그게 쏠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박수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울시장을 준비한 느낌이 좀 안 들어서 저는 한 7개월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책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아. 많은 사람들의 극우 유튜버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연예인이라고 뭐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저를 다 밀어주시고 지지 선언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네. 박수민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 있으면 네.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 당에서 같아요? 당에서는 당에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이기는 같아요. 사람을 당원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긴 사람을 선택하지. 선택됐으니까 이긴 거겠죠.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저는 이제 우리도 당원이 이제 민주당처럼 네. 당원 중심주의, 당원 행동주의로 가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당원 100% 아닌가? 네. 아닙니다. 저희 지금 5대 5대5로 돼 5로. 있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100%로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처럼 1인 1표로 가자. 네, 이렇게 그랬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국 유튜버의 고성국 박사가 굉장히 몸집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둘 중에 누구를 그러면 미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다고 할 수 없고요. 할수 당원들은 많이 지금 지지하는 이제 곳으로. 매우 패닉에 빠진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네. 이상규 전 위원장을 그럼요. 당원의 사랑을 지지했었는데, 받고 있죠, 제가. 근데 이상규 위원장을 박수민 의원 때문에 이제 밀어냈으니 실제 오세훈 시장하고 박수민 의원하고 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는 모르겠다. 네, 근데 네. 당에서는 오세훈 시장보다는 박수민 의원을 더 미는 것 같다. 그렇죠.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원대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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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힘은 참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당원이나 국민의 뜻보다 국회의원들의 뜻이 중요한 당이에요. 원내 중심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총을 장동혁 대표 앉혀놓고 네. 이렇게 벌 세우는 거 13번 했잖아요. 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불쌍하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의원은 그리고 아마 오세훈 시장과 표를 좀 갈라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불리할 가능성이 좀 높네요. 분리해도요. 네. 워낙 대세고 네.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오세훈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은 또 오세훈 시장이 될 것 오세훈 같아요. 시장. 그래서 그래서 예측의 네, 측면에서 사랑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네, 이래요. 네, 정신은 좀 바짝 아니, 오늘 차려주시고요. 많이 힘든데 가장 힘든 날 왔어. 평소에보다 더 힘든 거. 아 괜찮습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급류를 제가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왔다 갔다 이제 제가 지금 타는 거네. 정신을 바짝 정신 차리고 차려야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 금류는 아마존 익스프레스.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정신 좋아요, 차립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 네, 경기도지사 민주당.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비 네. 경선을 했는데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이렇게 3파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아마 추미애, 김동연 두 후보는 저희가 아마 내일 모레쯤 만나게 네, 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한준호 후보는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났었고요. 모셨고요. 네. 여기에는 글쎄 뭐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명심이 어디에 있을까 요거잖아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느 쪽입니까? 명심은 공정하게 가겠죠. 세 분에게 골고루 있다. 아니, 묻지 말고 이제 비관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알 수 없는 건데요. 네. 또 함부로 얘기했다 어디 또 대통령 참칭에 또 제가 지금 비수형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비수형. 함부로 말씀 못 드리죠. B수영. 네, B수형을 찍혀 있습니다, 제가. 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경선이니까요. 경선이니까. 근데 대통령 생각에는 어쨌든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천 결과로 막 이렇게 대립각이 너무 생기지 않는 사람, 그걸 희망을 하겠죠. 네. 근데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하고 약간 대립각이 있었던 구도였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전당대회까지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건 아니고 조금 신경이 쓰인다. 요 정도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청와대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보안수사권 논의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불이 저는 다시 붙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때 과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법사위가 강경 모드로 가면은 청와대하고 또 대립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신경은 쓰이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무조건 되면은 좋아. 한준호는 친명이니까 좋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지켜보는데 다만 네. 불씨가 있으니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그게 지방선거와는 별개로 또 이제 정계 개편이나 뭐 당내의 여러 가지 뭐 재편이나 권력 노선 투쟁이나 이런 것에 또 유탄을 맞지 않을까 그런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만 보면 뭐 비서실장 그러니까 수행도 오래 했었고 하니까 아마 한준호 의원을 가깝겠죠. 찐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김동연 지사는 최근 들어 이제 꽤 절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행보를 좀 많이 보였었죠. 네. 근데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실에 김동연 지사를 도와주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 찐 명자들을 네. 사실은 김동연 지사의 선거에 많이 투입을 시켰어요. 지난번 대표할 때도 그랬고 네. 그랬는데 김동연 지사 그 캠프에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었던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계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분들이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김동연 지사를 이렇게 당선을 시켜놓고 나니 우리를 다 팽식해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사실은 되게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분이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김동연 지사가 네. 그래서 어차피 도와줘서 내가 된 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본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본인이 막 생각하는 신복으로 보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분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일을 하다가 경기도지사 쪽에서 이제 일을 하도록 경기도 쪽으로 옮겨왔었대요. 그런 사람을 아예 그냥 지난번에 선거 끝나자마자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가지고 실제 그분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실제 그 당시에 다들 울분을 못 참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윤석열 때문에 그 계엄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2년이나 빨리 사실 이제 선거가 치루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분위기가 갑자기 막 급변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마치 본인이 미안해 한다는 듯이 진정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프리미엄도 있고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실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용서 못한다라고 지난번에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동연 네. 지사는 계속해서 배은망덕 논란에 대해 망덕이라고 사과한다라고 해요, 지금 망덕이. 이야기하면서 망덕이. 계속 가는 곳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얘기 좀 할까요? 네, 예, 하세요. 하세요.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가 약간 네. 투명 인간이 되고 원래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추경호 의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선 당원들의 뜻은 추경호 의원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김동연 지사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세 분 중에서는. 네. 그리고 뉴공에서는 한준호 의원을 안 좋아하고 보니까 예, 여기서는 또 추미애 의원을 또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파악은 하시는데 잘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분석 제가 그 가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국민의힘 상황이 네. 잘 파악을 못 하시는 아, 부분이 많다. 어쩌면 우리도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핥기 우리는 지금 평론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 너무 얘기하고 불쌍해, 있는데 갑자기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평소에 근데 저는 네.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 그곳의 그 당협위원장 이용 의원이에요. 전 네. 의원. 네. 저랑 제일 베풉니다.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예, 그 넥타이 그 욕 아니고요. 네. 예, 색깔이라는 말을 했는데 새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쇼츠를 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워낙 잘 만드셔 그래. 제가 보니까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근데 하여튼. 이용 억울한 게 의원이 많으시네, 그죠? 아닙니다. 원한이 아니라 네. 아, 억울한 거. 색깔이라 억울한 게, 제가 억울한 이용 게. 의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야, 네 네. 옆에서 굉장히 욕 먹은 거야? 그랬더니 욕 절대 안 하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용 굉장히 착하고 훌륭한 네. 애인데 이제 보궐이 될까봐 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요? 추미애 설레지 않을까? 의원이 이제 도지사가 나가면은 본인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 지금 보궐선거를 하면 하남에서 분위기가 네네네. 이번에 떨어지면 아. 다음번에 제대로 된 총선에서 이기기가 또 어렵거든요. 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의원. 네. 이용 의원이 지금 보궐 지역이 되면 나 출마하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그 걱정하고 지금 있다.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한 근데 이거 3개월 전부터. 그 어느 하남에서? 언론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죠. 틈새 그게 뉴스입니다. 제가 내부자들. 예, 매일 통화합니다. 이용 약간 의원. TMI 느낌이긴 네, 한데. 굉장히 내가 TMI 보기엔 죠. 지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이따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네. 얘기해 넘어갑니다. 보세요. 어쨌든. 이따 저녁 먹기로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경기 아까는 뭐 이렇게 가벼운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가벼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는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세 분이고 세 분의 각자 입장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정도로. 서울시장은 조금 정리되면 저희가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여기도 불타긴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장영아 유죄 난 거 봤지? 이 조폭 연루설 제기했던 사람 유죄 난 거 봤지? 그때 나 조폭 만든 사람 빨리 다 사과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네. SBS 노조가 반발을 했어요. 노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아래서 보도를 한 것은 장 씨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게 아니다. 그보다 3년 전에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당연히 이런 의혹이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좌표를 찍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이제 반발을 했어요. 언론을 재갈불리려 하는 것이다. 네. 길들이기다 이런 표현을 길들이기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 X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론직필 책임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이 일반인보다 언론이 가진 게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길들이기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이 SBS를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과거와 달리 이제 네. 레거시 언론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도해 주는가에 따라서 막 국정의 동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네. 아무리 SBS가 어떤 보도를 하든 네. 대통령이 직접 X 등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KTV 통해서 저작권 없이 풀리는 영상들 덕분에 국민들이 메시지를 직접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뭐 재갈을 물리든 길들이기든 해서 방향을 몰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약간 요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자의식 과잉 비슷한 현상이다. SBS SBS의 노조의 자의식 과잉. 노조의 네, 노조분들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언론이 유튜브 뉴미디어와 달리 그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반성과 자정작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뉴미디어의 특성이 뭐 뉴미디어는 원래 그런 거야. 의혹 제기는 좀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좀 언론하고 다르게 약간 B급 정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지금 모양새가 있잖아요. 네. 근데 레거시 언론이 그나마 신뢰를 여전히 잃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정을 한다라는 우린 데스킹이 있다 소위.
그게 유튜브와 다르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데 오히려 SBS가 그렇게 반성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길들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는 네, 결과가 네,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SBS의 태도가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사측에서는 그 당시에 정확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노조의 이름을 또 빌어가지고 이건 언론 길들이기다, 이건 탄압이다, 정치적으로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뭐 노조가 꼭 그 사측의 입장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회의를 조금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 2018년도에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그 얘기는 해시태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 이름 옆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이름 옆에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해시태그를 좀 바꿨다고는 하는데 네. 되게 그런 의도가 너무 뻔했었던 것이었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태영건설이라고 SBS의 그 무기업이라고 네, 하는 네, 회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걸 좀 감사하고 좀 따져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나온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실제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 물론 이제 이걸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 네, 네, 있습니다만은 네, 네, 네.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대법원에서 그 당시 말했던 것이 전부 다 허위 사실로 이제 확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사실 우리가 0.73%로 지난번에 대선에서 윤석열 씨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된 것도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 나온 것이라고 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왜 네가 그런 말을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하느냐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네. 말을 해버리면 실제 SBS의 그 사과 자체가 진정성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가 되는 네. 거죠. 다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만약에 잘못된 보도라면 당연히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그럼요. 아무리 큰 언론사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예를 들면 당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 또 다른 뭐 이런 조직 이런 데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예, 있어요. 대통령이 꼭 여기까지 얘기할 만큼까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고 예. 실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그래서 모양이 나오는 약간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이 대통령 들긴 얘기 하네. 하나만 더 전달할까요? 그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서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같이 이야기한 사람은 안기부 출신이라고 하는 최수용 씨였는데요. 이 대통령에 관한 매우 무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꿈속에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영어로 속삭였대요. 요거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각종 초음속 미사일 재원이나 설계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영어로 속삭이는데 가브리엘 네. 천사 이야기가 아니고 최 선생님께서 가진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음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160조 정도를 뺐다라는 게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정보 취재원 가브리엘인데 취재원 가브리엘. 대통령이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취재원은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시긴 하네. 취재원 공개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네. 이런 거까지 그냥 놔두는 이게 당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 아닙니까? 저희가 유튜브는 저희 국민의힘하고 네.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좀 저는 이상한 게 민주당이 유튜브하고 너무 친하고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당도 앞으로는 유튜브와 잘해서 유튜브에 좋은 정보를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고성국 TV랑 굉장히 친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봐선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고성국 TV에서 저를 안 부르니까 안 아니요, 불러요? 아닙니다. 저 고성국 TV에서 네.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잘 나가는데. 확실히 고성국이 실세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확실해. 네.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하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이 올라야지 우리 가게가 좀 피는데. 많이 올라가셨네요. 예, 예전에 저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네. 다 복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요즘에 이재명? 잠깐만요. 뉴 이재명도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동균 교수의 얘기를 제가 싸우는 것도 보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곳에 지금 너무 저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회사를 하면서도 회사 뭐 해봤자 뭐 매장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못 보거든요. 네. 한 사람이 눈이 하나고 눈이 2개고 뭐 몸이 하나잖아요. 다 못 보는데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은 다 지금 어디든 다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주식 못 올리세요. 그러니까 좀 하실 것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예. 저기 언론은 그냥 내비두셔야 됩니다. 언론하고 싸우면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언론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에 관여하지 말고 그 노조가 그렇게 들고 일어났을 정도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좀 시그널이라고 보시고 잘 요건 보셨으면 제가 좋겠다. 그 네. 약간 우리 이상규 저 위원장님에게 도움되시라고 드린 네, 말씀인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고성구 그다음에 전환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빅스피커라고 생각들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네. 아닐지 몰라도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허황된 뉴스를 하시면 국민의힘까지 약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 네. 차라리 국민의힘에서도 전환길 씨 이런 거는 뭐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닙니다. 저는 다른 해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그 전환기 유튜브나 고성국 유튜브에 나가셔야 돼요. 네? 나가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원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외로워요.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매일신문의 최훈민 기자가 SNS 활동을 분석을 해놨어요. 거기에 50% 이내로 그 이재명 정부와 그 싸우는 메시지를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래서 이 당에 있는 국회의원 107명인데 이 107명이 존재감이 없어요. 이 말은 대여 투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얘기. 아무도 아니고요. 하시는 거의 분들이 없다. 있죠. 주진우 의원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에 부산시장 오를 수 간다. 있는 거거든요. 초선이지만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에 거론하는 것 노영희 자체가. 변호사님 표정 관리 좀 하라고. 근데 지금 우리 쟁점이 네, 쟁점이 머리 저런 맞습니다. 저런 그 내부자들.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부인데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이 저기 출연해야 된다. 그럼 출연해서 비판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저기 네. 출연해서 비판을 못 하는 이유는 네. 본질적으로 저기 비판 괜히 했다가 댓글들 욕 쫙 달리고 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욕 먹어야 경선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네. 지금 안 그래도 지지 기반이 약한데 저기 네, 댓글러들하고 네. 척질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팽배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그 검찰 이제 공소청법 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자를 엄청 받으셨다며요. 뭐 그 얘기가 있던데 유튜브 보니까 네. 예, 엄청 받으셔서 괴롭게 잠도 못 주무시고 엑스도 하셔야 되고 이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당원들의 힘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 당의 당원들의 힘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도 이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문자와 전화를 하고 누구에게? 이제 말 안 의원에게? 듣는 아니죠. 장동혁 대표를 지키죠. 거의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70만이 안 됐었습니다. 책임 예, 당원이. 예, 예. 근데 지금 책임 당원이 100만이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 늘어난 당원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뉴 이재명, 뉴 장동혁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혼자 쇼츠 뽑으려고 준비 많이 해왔네.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네. 안 했는데. 네, 대통령이 SNS에 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다시 예. 꺼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금지 끝낸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은 없었는데 새로 정책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는 아예 빼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 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 많은 사람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지금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를 하면 본인 이익을 여기다 담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맞아요. 것 예. 아니냐. 그러니까 싹 빼라. 그래서 국토부에도 지금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계 부처들에서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한 뒤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도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정책 수립하는 사람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으로는 다주택 참모가 12명 있습니다. 네, 이름이 다 나왔나요? 나온 것 같네요. 네, 나왔는데 네. 뭐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고. 네, 뭐 봉욱 민정수석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네, 강윤 대변인 거기 이제 있고요. 처분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아니 내놨는데 팔렸는지까지는 아직 네, 모르겠는데. 확인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집 팔은 것도 확인 안 됩니다. 네. 거기는 예전에 뭐 가계약 정도 얘기가 잠깐 뉴스에 있었다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여튼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다주택자들이 끼어드는 것, 왜냐면 이제 예전에 사실 그런 비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결국 다 뭐 강남에 집 2채, 3채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손해 나는 그런 결정 하겠냐. 이런 의심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심들조차 배제하겠다는 게 아마 대통령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네. 정권 때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은 대통령은 진짜 진심이다라는 사인을 계속 시장에 줘야 시장에서 에이 저 말만 저렇게 하지, 또 결국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 다주택자들인데 그렇게 진짜 못해,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하는 게 쑥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대통령이 간파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하여튼 요거는 뭐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저희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사람이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자신의 이익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걸 하기가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사실은 다주택자에게는 매우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인들 보기에도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정책을 꼭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 그 정책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도 떨어지는 게 되니까 네, 이거는 네, 네. 당연한 것 요건 같습니다. 뭐 상당히 다들 뭐 동의하실 것 네, 같고요. 이해 충돌 방지하는 게 가장 그럼요.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부분에서 네. 정치 천재 같아요. 제가 뉴 봐서. 이재명 맞네. 맞네, 뉴 이재명. 아유 컷오프 되고. 아 근데 컷오프는 무소속 출마 가능하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무소속 어떻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컷오프의 그 무소속? 이유는 뭐였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무도 지금 몰라요, 지금. 바로 네. 바로 여기 와서요. 저도 오다가 들어가지고. 지금 누구도 컷오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예.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이제 조금 조언을 드리면 저도 전문가거든요. 제가 임대주택 협회 부동산 회장도 부동산 하고 관련된? 뭐 학교에서 예, 예. 학생들도 뭐 경영대학원에서 오래 가르치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도 예. 오래 했잖아요. 말씀 하나 드리면은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뭐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140채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120채밖에 없어요, 집이.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아무리 내놔도요, 지금 수요 공급에서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공급이 가시면 안 부족해서? 돼요. 예. 네. 공급을 어떻게 늘리냐면 서울시장밖에 못 늘리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서울시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놨던 게 SH공사가 20만 6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분양을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주택들이 10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SH공사가 매입한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살고 계신 분들한테 집을 공시지가로 분양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구매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 계약만 하시고 네. 5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계획을 해놨고요. 네. 이게 시장가에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갭이 네.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아리팍에도 아크로 리버파크에도 저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아. 임대주택 공시지가가 30평이면은 지금 3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사실 수 있는 가격을 아마 한 15억, 20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 빚을 지고라도 사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공정하게 갈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20만 채 집이 공급이 되면서 네. 예, 그 돈이 이제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리자. 얼마가 네. 들어오냐면은
SH공사의 순이익이 잡히는 게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네. 50조 정도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럼 50조 가지고 나머지 40만 채 정도의 네.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한다. 여력이 생기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조문 정책은 하여튼 컷오프 됐습니다. 홍보 되시는 어려워. 분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내 집은 이상규. 지금 내 집은 이상.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가 앞으로 실시된다는 것인데 검찰이 잘못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했다라는 취지를 밝혀내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아요. 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조사 범위에 네. 포함이 됐습니다. 요건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오시는 곽상원 의원과도 얘기를 한번 좀 자세히 나누긴 할 텐데 간단하게 요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지,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이잖아요. 이거를 국정조사하는 거는 괜찮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예. 국정조사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이제 실정법의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나 법원 관계자까지 출석해가지고 국정조사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하는 거는 다 법원에 개입한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뭐 청구하겠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국회가 따져 묻는 것까지는 그게 직접적인 재판에 관여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 검찰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이때까지 책임지고 이 정도로 했습니까?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 이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다고는 하나 어쨌든 민의에 대해 전당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가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국정조사 계획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근데 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것 같으면 법원이 청구해야 되는 거고 뭐 검찰이 뭐 공소 취소하기 싫은데 자꾸 압박하는 거라서 내 권한 침해에 그럼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국힘이 뭔데 권한쟁의를 할까? 제가 되게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면 여기 권한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권한이 뭐가 침해당했을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니 이건 명백히 위법인 국정조사인데 이걸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수결에서 표가 모자라 가지고 패배하는 쪽을 갖다가 이걸 다 권한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해버리면은 이건 뭐 모든 법에 대해서 소수당은 다 권한 침해당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순인 것 같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에 지금 뭐 참여는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이거는 억지스러운 정치적인 국정조사라는 걸 밝히면 그만인 거지 이걸 그렇게 프레임 잡아서 접근할 문제인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그 변호사도 제가 그렇죠. 다채롭게 많이 있죠, 아는데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고 네. 우리 당의 그 가처분 신청을 좀 도와주셨으면 인용 안 됐을 어느 텐데. 가처분 누구? 이제 더 이상 네. 한 시간이 한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볼 때 쉽지 않네요. 이상규 위원장님. 총기라는 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자 그리고 아니, 사실 국민의힘은요. 네. 이거 대응 못합니다. 제가 봐서 실력이 안 돼서 네. 대응 못하고요. 굉장히 비겁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런 얘기 가처분은 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진 네. 가처분, 김종혁 네. 가처분 맞습니다. 당이 줄줄이 졌다. 아. 그때 대리했으면 우리가 뭐 좀 해봤을 이겼죠. 텐데 이런 네.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계속 돌렸어요. 네, 전쟁 추경 25조 편성한다는 거 있었고요. 네, 10월 2일 되면 네. 검찰청이 이제 간판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짜투리스 여러분, 서울시장 사실 이거 들어야 되는데 싱크홀이 진짜 위험합니다. 네. 봄이 되면 특히나 더 많은데 그 지난 5년간을 보면요 보시에 싱크홀이 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작년만 42개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빨리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내놔라. 이게 제가 내놨는데. 블랙홀이요.
싱크홀이 아니라 멘트에 블랙홀이냐. 제 공약이 한 15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상기홀이 상기홀. 네, 상기홀. 싱크홀도 내 있었어요. 집은 이상규. 상기홀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 싱크홀 발생 주요 그 원인이 공동인데 그 밑에 집안 내부의 빈 공간. 이것도 네. 작년에 665개나 발견이 됐대요. 맞아요. 네. 빨리 해결을 해야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하고 잠실 지역이 잠실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많이 사고가 났었죠. 중요합니다. 취약지구죠 거기. 그래요. 특히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더 사고 발생하기 쉬우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대처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네. 그 인천의 천원 주택이 매우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천원주택 네, 하루 임대료가 1,000원? 하루 1,000원이고 그럼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고 이번에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4.88대 1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가 여기 사는 동안 돈을 좀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주택인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00원 하면 또 1,000원 빵 네, 워낙 이거 완전 저의 그 취향 저격 뉴스였는데 네. 지하철에 1,000원 빵이 있어요. 완두 팥빵, 뭐 카스테라 이런 거 1,000원에 팔거든요. 지하철 환승하는 데나 출구 있는데. 요즘 델리만주. 델리만주 델리만주 비싼 말고. 거예요. 이거 모르시네 이분 네, 지하철 안 역시 타보신 것 부자야. 같은데 그 델리만주 말고 그러니까 워낙 우리 요즘 그 빵값이 네. 비싸니까 웬만한 데는 뭐 단팥빵 하나에 3,000원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 지하철역에 이렇게 그 정식 매장도 아닌 것 같은 하여튼 맞아요. 임시 매장 같은 약간 깔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빵도 굽는 데가 없어요. 그냥 봉다리에 있는 바다다. 빵들이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네. 그냥 현금 받고 이러거든요. 싸니까 좋아하는데 네, 제가 그 빵 엄청 근데 먹었는데. 그 빵이 뭐예요 문제가? 그 빵이 보존료를 너무 많이 넣은 수입빵이라는 거예요. 나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보존 잘 될 거예요. 제가 막 썩기 쉽지 몸이 안 않습니다. 썩어. 몸이 안 썩어. 팔아도 되는 거야. 팔아. 소비 기한이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방부제를 엄청나게 많이 쓰요. 미이라. 그래서 프로피온산, 나트륨 뭐 이런 등등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그래요? 이거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이거 공약 있어 없어요? 이건 이제 시원한 식품 공약이 안전에 없었네.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네. 안전하게 먹을 수 해줄 있게. 테니까 네. 외식업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네. 원산지 표시제 제가 없애주는 거에 대해서 저기 공론화하자고 좀 원산지 얘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표시를 없애라고요? 그러니까 왜? 식당에서 반대되는 거 원산지 아니에요? 표시를 하면은 이게 자영업자 혼자 하시는 분들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세요, 산 거를.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분들이 지금 신뢰를 못 얻잖아요, 고객들한테. 지금 이 질문하고 맞는 대답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프랜차이즈와 표정 선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관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요건 뭐 나중에 한번 또 시간 좀 되면 이거 네. 재밌겠네요. 네. 저희 공깃밥 이거 그래서 3,000원 공론화하자는 겁니다. 예, 공론화. 쌀 예. 가격이 쌀 소매 가격이 많이 예. 올랐어요. 예. 그래서 20kg 평균 뭐 6만 원대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예. 그 덕분에 다른 물가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뭐 김밥이 됐든 떡이 됐든 같이 올랐고 그리고 공깃밥 3,000원짜리 식당도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3,000원. 네, 요 3,000원 공깃밥 기사가 처음 난 건 2025년 7월, 8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힘듭니다, 외식업이. 예. 네. 알았어요. 아니 근데 공깃밥은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거의 1,000원이었는데. 2,000원 된 지 2,000원 한, 된지 좀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아, 그래 이제 이거 웬만하면 2,000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3,000원 시대가 또 열리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유. 표정 관리. 아니 우리 저 이상규 위원장님은 와 오늘 이후로 섭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혹시 근데 하겠습니다. 예. 저기 당정은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고요. 아니 그럼요. 뭐 사나이는 한번 가는 길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신의를 지키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어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어디 가느냐가 참 네, 중요해요. 성북구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네. 김영배 의원하고 저하고 30년 지기예요. 아. 네. TMI 도 좋습니다. 네. 자, 문건영 의원도 30년 지기입니다. 네. 오늘 저기 컷오프 되셔서 조금 힘 많이 빠지실 텐데 그럴 때 알부시스를 드시면서 힘을 좀 내보세요. 네, 하나 네, 먹어야죠. 우리 위원장님.
프랑스산 98% 고순도 알부민, 여기는 이제 원산지 다 표기가 돼 있죠. 폴란드산 초고함량 밀크시슬 배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타우린, 비타민 B, 아연, 셀레늄 요렇게 또 추가하면서 활력을 그냥 챙기는 거고요. 특히 선거운동 이제 안 하시겠구나. 방송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하루 800원대로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싸네요. 네. 맛있네요. 아주. 네, 맛도 괜찮습니다. 맛있고 맛이 중요합니다. 항상. 네. 맛있어요. 바카스도 맛있어서 먹는 거죠.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장르만 여의도 배송 메시지에다가 적어주시면 한 박스 추가 증정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전화로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070-8064-485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상규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뭐 법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네. 그냥 포기해요? 포기가 아니라 지지선 저의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 어디? 뉴 이상규. 뉴 이상규. 뉴 이상규로 갑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고, 여기 댓글도 분위기가 좋아요. 네. 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스스로 컷오프를 여기서 증명했다고. 컷오프 명분을 지어주셨다고. 네. 뉴.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